1층이 30평, 2층이 24평, 54평형 목조주택입니다. 4인 가족인가요? 네, 4인 가족. 따님 두 분의 이제 부부. 네. 자, 콘크리트 주택도 있을 텐데 목구조 주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보시면 이제 위에가 트여 있다는 거죠. 거실 오픈형 구조인데 오픈 공간이죠. 여기서 내려다 뭐 1층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네, 이런 구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꿈꾸는 그러한 집인데 건축주분의 만족도는 100점 중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네, 캠핑 제국에서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 기흥의 일종 주거단지에 지어진 54평형 목조주택입니다. 자, 이 주택은요, 충주에 본사가 있는 작은 집에서 현장 건축으로 지어진 주택이고요. 1층이 30평, 2층이 24평, 그래서 54평형 주택입니다. 목조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대지가 70평, 네, 대지가 70평인데 일종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54평형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토지값을 제외하고 실질 건축 비용, 조경도 포함하고 인허가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모든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토지값만 제외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까지, 실내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게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조주택으로 지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워낙에 땅값이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도 조경도 해놓으셨네요. 조경 비용까지도 알아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은 집 대표님이랑 건축주분 같이 서 계십니다. 자, 집이 너무 예쁩니다. 네. 자, 여기에 지금 작은 집 대표님, 네네. 현장 건축으로 지은 거죠? 네, 현장 건축으로 진행을 했던 곳이고, 네. 뭐 토지의 면적부터 말씀드리면은, 토지는 지금 70평이에요. 70평. 네, 네. 70평인데 토지의 형질 자체가 일종 주거지역.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60%짜리. 건폐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토지죠. 네. 이제 전체 면적은 54평을 지었고 1층의 면적은 30평입니다. 이건 거주 목적이죠. 세컨하우스가 아닙니다. 네. 네, 거주 목적의 주택이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저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이제 비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설계안이나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좀 약간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주택에 한해서 주택 가격 설명을 드린다면은 건축비는 평당 부가세 포함해서 800이 들었어요. 800. 네, 800이 들었고 이제 각종 인허가 비용, 취등록세 뭐 이런 이제 집을 짓는데 행정 비용들이 있겠죠. 행정 비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울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런 울타리 비용. 뭐 바닥을 보시면 지금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고 뭐 잔도를 깔고 네. 이런 뭐 현무암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화산석까지 이렇게 적용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조경을 꾸미는데 울타리 비용까지 해서 대략 한 4, 5천만 원 수준 정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건축비가 대략 4억 2천 정도 들어간 거예요. 네네, 그렇죠. 4억 2천에 나머지 인허가 비용, 뭐 조경, 네네.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다 포함했을 때 뭐 한 5억 수준 정도. 5억 정도. 예. 네. 4억 2천 건축비에 8천 정도의 또 이제 부대 비용이 네, 맞습니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작은 집에서 짓는 거는 목조, 경량 목구조 주택이잖아요. 네네. 자, 콘크리트 주택도 있을 텐데 목구조 주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이 집에 짓기 전에 네. 5년 정도 콘크리트로 지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단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짓는데 시일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경량 목구조로 한번 지어보자. 그 가족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뢰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입주하신 지는 8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4월이니까 네네. 대략 겨울 나셨네요? 네, 겨울은 났습니다. 지난 겨울 나셨는데. 네. 자, 난방은 어땠습니까?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고 저희가 전에 전원주택에 살기 이전에는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아파트보다도 따뜻하다. 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작년 겨울 유난히 추웠는데요. 네. 난방비도 요즘에 뭐 엄청 비싸서. 네. 그러면
작년 겨울 나시면서 가장 추울 때 한 달 난방비가 대략 얼마 들었습니까? 가격이 가스비가 오르고 난 다음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대략 평균적으로 한 22만 원 정도 했어요. 이게 지금 대표님 가스 보일러 방식으로 근데 여기는 엑셀 이제 거죠? 도시가스 지역이에요. 네. 완전 도심 지역 그렇죠. 안에 그 주택 단지로 개발된 곳이라 그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 있어서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고 네. 1, 2층 토탈에서 한 20만 원 초중반대 정도 난방비가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난방비는 좀 적게 들은 저렴한 거죠. 보통 아파트가 이제 중간층에 있다 보면 위아래 난방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감안해서도 그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네. 네, 그보다 더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면적 자체가 여기는 54평이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안에 구조도 보니까 이제 중간에 또 튀어 있는 구조라서 난방이 최고짜리 때는 그것도 아니네요. 네네. 단열이 뭐 일단 수성연질폼이 적용이 됐어요. 가등급 네. 단열재가. 그래서 기밀 자체가 원체 좋은 단열재이기도 하고 네. 시공 방식이 이 틈이 없이 시공이 돼야 돼요. 단열재는 그 어떤 단열재를 넣는가도 중요하지만 시공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현장 건축으로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네, 공사 기간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90일 정도 걸린 거예요. 네네. 보통 작은 집은 목조 경량 목구조를 이제 모듈러로 많이 했잖아요. 네. 공장에서 프리페브 주택식으로 해서 지어서 배달가는 방식이었는데 현장 건축을 선택하신 이유는 일단은 네? 디자인이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듈러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디자인이었고 그래서 건축주하고 여러 의견 조율을 해서 현장 건축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위에 박공 스타일도 돼 있고 네. 이런 게 모듈로 나누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모듈은 이제 사실은 이거를 모듈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붕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은 차라리 현장 건축 유리하겠다. 그래서 현장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750, 800 사이 정도 네. 잡아서 주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주택은 전체가 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게 세라믹 사이딩이죠. 네네. 네, 세라믹 사이딩으로. 요 건축주분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주택 설계할 때 네. 저희가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건축주의 의도들이 상당히 거의 90% 이상 반영이 됐어요. 근데 전에 단독주택 사실 때 이제 드라이비트 그 외장재를 사셨었는데 오염도 많이 좀 그랬었고 내구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니까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진행을 하자. 네. 그래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기역자 방식으로 이렇게 네네. 되어 있고요. 요거 설계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건축주분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죠. 네네. 거의 뭐 대부분 같이 했죠. 구조 자체는 건축주분이 거의 매스를 다 짜오셨어요. 뭐 디자인 전공자시기도 하고 지금 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해서 그런 이해도들이 워낙에도 뛰어나신 분이라. 여기가 아마 방인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방이고. 내부 구조는 이따가 한번. 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출입구가 2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주 대문을 들어와서 저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있고요. 네네. 밖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길 네. 쪽에서. 원래는 여기가 현관은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출입구가 보시는 거는 네. 내부에서 이제 마당으로 나오는 그 보조 출입구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건축주분께서 원체 아이디어가 좋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스무스한 슬라이딩으로 차를 넣고 빼기에 용이한.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보면은 이런 프라이빗한 그렇죠. 그 잘안 사생활 보이죠. 네. 보호도 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난간 높이도 사람 키 높이를 적당히 잡으셨고. 요거는 뭐 작은 집에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진행했던 건 요게 아니에요. 비용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난간 울타리 비용만 해도 비용이 꽤 들었다던데? 한 1,500 정도. 1,500 정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한 번 지어 놓으면 오래 쓰는 거니까 또 외관으로 보여지는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소재 퀄리티도 엄청 좋네요. 그렇죠. 보니까.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바깥 출입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현관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사실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문이고요. 자, 이쪽입니다. 이쪽. 네. 꺾이는 도로 쪽인데 모퉁이 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현관이 되겠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도심 지역에 네. 북향 토지의 장점이기도 해요. 일조권 때문에 앞뒤 건물 그 제한들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폭을 띄워야지. 근데 이제 북향의 도로 쪽이 있는 것들은 바짝 붙여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상 마당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최대한 붙여서 이런 모서리 공간으로 현관을 배열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노출되어 있는 대문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뭐 안전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그런 건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의외로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니는 길인데도 네. 크게 그런 게 없고 처음에 여기 없었는데 네.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한번 사람들 시선을 걸러주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뭐 두드리고 가거나 뭐 초인종 누르고 가는 사람이 요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높이가 상당합니다, 대표님. 이게 네네. 몇 메타죠? 2층까지가? 대략 한 기초 높이까지 해서 한 8m 50 정도 8m 50. 뽑아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목구조기 때문에 네네. 기둥도 목조로 네, 꾸며진 뭐 전체 거고. 골조는 다 경량 그렇죠. 목구조 방식으로 올라간 것이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과도 거의 붙어 있는데 저쪽으로 이제 측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 도로 쪽에 바짝 붙여진 거라 이 벽면이 담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뭐 담장이나 울타리 설치를 안 해도 건물 자체가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쭉 배열이 됐기 때문에 담장 역할, 외벽이 담장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고 것들이죠. 이제 사이딩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미적 가방은 되게 좋은데 네. 여기 오염이나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 좀 우려가 뭐 없어요. 세라믹 사이딩 최고 장점이 네. 그 불연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염에 강한 게 특징이죠. 한번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평당 한 750에서 800 사이로 지어지는 목조 주택. 네, 맞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건축 네, 가보시죠. 이건 출입문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열도어로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단열도가 적용돼 있고 네. 독일 살라먼다서 또 적용이 돼 있습니다. 두께를 보시면 네. 이런 이 정도의 두께로 네, 여기로 막 우풍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죠. 네, 전혀 그런 게 없고 네. 위로 손잡이로 올리게 되면은 네. 기밀성을 더 더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바람이 아예 안 들어오고. 밀폐력이 상당하네요. 여기 바로 바깥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쪽도 출입구 아까 이제 마당에서 여기가 보시는 아까 출입구가 있죠. 이제 마당으로 나가는 보조 출입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밀 이제 도어가 건축주분이 차를 이제 세우시고 네.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지금 몇 개예요? 통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다 수납이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는 뭐 띄워놓으셨고 네. 신발을 이제 밀고 들어가고 4인 가족인가요? 네, 4인 가족. 따님 두 분의 이제 부부. 네. 상당히 넓지 않아요? 넓게 쾌적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한번 실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집은 또 팬트리 공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주분들 아이디어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짐을 넣을 수 있는 넓은 팬트리 공간. 정원용품이라던가 네, 이게 좀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네. 세컨하우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팬트리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여기 중문이 이렇게 중문도 있고. 되게 예쁜데요. 네. 모던하게 예림도 네. 다 들어가 있는 그 겁니다. 마감재도 거의 뭐 직접 선택하다시피 뭐 원체 미적으로 좀 전공자들 분이시니까 네. 상당히 이런 뛰어나시더라고요. 이런 걸 네. 선택하시는 부분. 자, 실내를 들어오시면 네. 와, 거실인데 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보시면 이제 위에가 트여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대표님 어떤 구조라 그러죠? 이거 뭐 거실 오픈형 구조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향하지 않는 구조예요. 아, 왜요? 미적으로는 엄청나게 뛰어난데 저는 좀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자는 좀 스타일인데 네. 건축주분은 또 미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사실은 막았으면 2층에 정말 훌륭한 거실이 하나 더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개방감이라든가 공간감이 훨씬 그거 좋기 때문에 장점이죠. 잡아간 게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미적인 것도 상당히 훌륭하고 그러니까 집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카페 같은 분위기가 좀 나면서 네, 되게 넓어 보이는 구조. 바닥도 타일로 돼 있네요. 네, 이거 뭐 600에 600 사이즈 포쉐린 타일로 보시는 시공을 하고. 타입으로 네, 되어 있고. 이 거실 공간만 평수가 얼마 나올까요? 아까 1층 30평이라고 했는데 대략 거실 주방에서 한 2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20평. 네. 네. 주방 쪽으로 살짝 20평 가볼게요. 가보시면 정도. 여기도 지금 팬트리 공간인가요? 이쪽도 다 연결된 팬트리 공간입니다. 딥이 되게 깊어요. 그래서 뭐 청소기라든가 이런 수납 가구들을 다 적용해서 네. 들어와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우측은 요거는 에어컨. 에어컨 이제 건축주분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으셨는데 네. 이 경첩이 국내에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딩 밀어서 들어가는구나. 에어컨을 틀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안 쓸 땐 닫아버리고 안 보이게끔. 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닫으면?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주방 보시면
네.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큽니다. 요것도 대표님 다 그 가격에 포함된 거죠? 네, 주방 건축하실 때? 네, 네. 다 포함이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서 전자제품 빼고 나머지 다. 네, 여기 뭐 실내, 네. 뭐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냉장고 저렇게 돼 있고요. 네, 빌트인으로 적용을 빌트인으로 했고, 적용돼 있고. 오븐도 빌트인 적용하셨고. 여기가 이제 인덕션. 네, 인덕션인데 요거 환기구까지. 네.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고. 포함되어 뭐 있습니다. 앞부분도 다 수납으로. 아, 여기다 수납이에요? 네, 수납으로 했고. 엄청 많네요. 네. 네, 수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식탁으로 네, 쓰시는 여기는- 공간. 자, 저기 보시면 이게 옆집이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여기 감리를 뭐 넣어놨네요. 도심 지역이고 해서 예. 그런 사생활. 요것도 이렇게 시공이 다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창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보시면 이 안쪽이 방인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둘이 있는 아이들 방, 공주님 놀이방. 네, 2명 있는 집이라 놀이방으로 쓰시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게 되면 이제 게스트룸으로 그렇죠. 예, 뭐 1층 서재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뀌겠죠. 방이 총 몇 개 있는 거죠, 여기? 방이 총 4개 있습니다. 4개. 네. 여기서 강아지가 또 보이니까. 네. 제 마당에 네, 이렇게. 이거 정말 좋아하는 공간 되겠네요. 네. 여기도 겨울에 건축 좀 춥지 않았어요? 이쪽 방은? 이 방도 따뜻했어요. 이 방도. 네, 특히 이 집이 자체가 남쪽으로 다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낮에 이제 뭐 딱히 난방을 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햇빛이 잘 들어와가지고 네. 그 온기가 안 빠져나가고 초저녁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좀 많이 해소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벽체가 몇 T죠, 대표님? 외장재까지 하면은 지금 한 180mm 정도. 180. 네. 그러니까 중부 일지역 네, 일지역 뭐 이상으로 사용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거실 다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구조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심플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복잡하지 않고 가릴 거 가리고 네, 그런 모습. 그래서 TV랑 스피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겸 이제 팬트리가 쭉 연결된 느낌이죠. 여기도 상당히 크네요. 네. 세탁실도 있고. 탁실 겸 다용도실 겸. 여기도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뭐 들어가는 데 있나요? 여기 계단이 창고. 계단 밑 창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상당히 깊죠. 네, 계단 밑 창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끝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높이가 또 상당히 있어서 네네. 답답한 게 전혀 없네요. 원체 건물 높이들이 다 높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벽체 두께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두께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쪽 화장실이 저쪽에 네. 1층 공용욕실. 1층에 이제 이렇게 공용욕실이 있는데. 화장실 아이들 변기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고정식 변기 아니죠, 이거? 네, 아니에요. 이동식이죠? 네. 근데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수전도. 이런 것도 자재를 다 거의 선택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메립수전. 메립수전이요? 네. 저희 모듈러에도 다 기본 적용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쪽 공간은 뭔가요? 그리고 여기도 보일러실? 보일러실. 보일러실. 근데 뭐 다 수납이 가능하게끔. 가스 보일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2층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근데 계단이 폭이 상당히 넓네요. 네, 이게 한 1200 정도. 네. 1200. 1200 그리고 정도 됐고. 이게 사이드 조명이 다. 이제 발밑 조명들이죠. 요게 센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켜놓는 겁니까?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서. 워낙 또 심플한 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천장등 같은 것들 나중에 갈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발밑 조명으로. 확실히 발밑 조명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상당해요. 네.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들어와서 2층에 보면 가장 먼저 사실 보이는 게 이쪽이죠. 오픈 공간이죠. 여기서 내려다 뭐 1층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구조. 네. 그리고 여기 약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복도 역할을 해서 이제 쭉 해서 1층 이쪽이 메인 침실.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입니까? 여기도 뭐 곳곳에 뭐 팬트리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수납은 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밀어넣을 수 있게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안방을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2층은 그 특이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룸도 뭐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곳이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같이 자라가요? 이쪽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제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침실에 있다가 이렇게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 뭐 네. 아이들 케어에 네. 엄청 신경을 많이 방이 썼더라고요. 상당히 크네요, 이 방. 네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안방 드레스룸. 네. 이제 부부 전용 드레스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고 이제 뭐 스타일러까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은 이제 포켓 도어로 벽속 안에 매립시키는 포켓 도어로 해서 그리고 저기 픽스창. 저건 낮에 안 켜도 채광이 충분히 되게끔. 네네. 여기가 남쪽이 되면 저기 서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서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늦은 해가 이제 쫙 들어오면서 들어올 때부터 질 때까지 다 들어오는 채광이 되는 방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도 상당히 뭐 심플함을 엄청 강조해 주셨던 건축주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닫히고 그러면은 이제 2층 공용 욕실이 있어요. 네. 이것 또한 이제 포켓 도어로 포켓 도어로 했고 여기 욕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왜 이렇게 넓어요? 이제 건식과 습식이 이제 조화된 건데 사실 침실이 다 위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인 가족이 동시에 막 뭐를 할 경우들이 생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획을 다 나눠놨어요. 이쪽은 샤워를 할 수 있는 여기도 뭐 다 매립 수전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샤워는 뭐 3명도 들어가겠네요. 네, 샤워만 할 수 수전으로 돼 있고 이쪽 뭐 양치하고 간단한 세면 약간 호텔 분위기인데요. 네, 약간 그런 구획을 나눠놓은 거죠. 여기 수전도 보시면 일반 수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디자인적으로 매립 매립해서, 수전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모듈러도 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식 화장실인가 본데. 네. 건식으로 화장실까지. 여자가 볼 수 있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 네, 그래서 확실히 욕실이 좀 크네요. 네, 여기도 포켓 도어로 곳곳에 뭐 거의 심플함을 다 강조하셨죠. 그래서 브레이크 한번 걸리고 기억자를 꺾어 들어가면 저 끝 방부터 가볼까요? 바로 끝으로 가보시면 끝방으로 가보시면 여기가 여기도 아이들 방 이제 같은데. 네. 그 건축주분께서 이제 이런 의도적인 게 있어요. 창호 배열도 그렇죠. 전면에 남향 채광을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서쪽, 지는 남서. 네. 그래서 그 겨울 단열에 상당히 유리해져. 이 창호 배열은 여름에 살짝 분리할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블라인드도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구매하신 거죠? 블라인드를? 별도로 네, 저희가 창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네. 별도 제작. 그리고 여기가 소방관 진입창이 되겠네요. 네, 소방관 진입창이고 네. 뭐 화이트 우드 블라인드를 하셨네요. 그리고 좀 픽스창이지만 이것도 3중 단열 유리죠. 네. 로이 유리, 3중 유리가 그 뭐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마 창호 성능에 대해서도 아마 뭐 아까 말씀해 난방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건축주분 표정에서 지금 만족감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네. 하나 공간이 더 있어요. 이제 자제분들이 딸아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쓰는 의도 같아요. 보니까. 공간을 하나씩 주는 거구나. 네, 딸아이들을 위한 드레스룸. 네, 그래서 뭐 큰애 작은애 이래서 하나씩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지금 2층 바닥은 네. 이게 지금 2층 바닥은 1층은 이제 타일을 적용을 했었잖아요. 타일이고 2층은요? 2층은 이제 침실이 주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함 느낌을 강조해서 네. 이제 원목마루, 강마루를 채택을 했어요. 2층도 보일러 엑셀에다 깔려 있는 네, 거죠. 그럼요. 애초에 네, 네. 현장 건축했기 여기는 뭐다 때문에 보일러 방식이고. 깔아서 네. 모듈러도 뭐 다 보일러로 그렇죠. 똑같이 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층. 그리고 이런 사각등이 있는 반면에 이런 라인 조명만 하나 켜서 은은한 느낌을 낼 수 있게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분리해서 네. 추후에 이제 에어컨 설치할 수 있게끔 네. 콘센트도 빼놨고요. 이렇게 됐고 뭐 복도 에어컨이 있어서 네. 굳이 뭐 한 대만 돌려도 어느 정도. 그리고 바닥 마감이 약간 특이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쪽에 뭐 턱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걸레바지라고 해서 네. 바닥 그 오염 방지 몰딩을 되는데 네. 심플함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자는 없애버리고. 건축주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몰딩을 써서 이쪽 안에 매립시킨 다음에 이제 좀 마감재로? 들어가게 튀어나오지 않는 몰딩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도 방이 또 여기도 하나 이제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서재네요. 딱 보니까. 공부하는 곳. 예, 여기 공방. 이제 책이 다 적재가 돼 있고 이제 책상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옆집과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때문에 프라이버시라서 간유리 이렇게 마감을 방범창 겸 뭐 맞춰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보시면 또 이제 1층에서 보시면 위에 3개의 픽스창 네.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쪽 전면부들이 전부 다 정남향 배치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채광이 상당히 유리하도록 이렇게 픽스한 배열을 했고
이제 외부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있었고요. 저 룸팬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름에 네네. 저 에어컨을 하나만 돌려도 이제 대류 현상을 위해서 시원하게 룸팬이 돌아가서 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실링팬. 네. 이제 여름을 또 나셔야 되는데 사실 뭐 기밀성이라든가 이제 단열 측면에서 여름도 겨울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8월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네, 여름은 이미 뭐 나보셨고. 여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도했던 게 처음에 설계에 의도했던 게 이제 1, 2층이 뚫려 있다 보면은 네네. 공기 에어컨을 1, 2층에서 동시에 틀면은 전체적으로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의도한 것처럼 1, 2층에 에어컨을 살짝만 틀어놔도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창이 남쪽에 있고 이래서 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덥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에어컨이 다 1, 2층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잘 돼서 시원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들어와 보면 그 많은 분들이 되게 꿈꾸는 그러한 집인데 아파트와 살 때와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네. 30평대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점수를 매기자면은 아파트 살 때는 한 70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90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0.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제 기용인 기흥이기 때문에 이 토지 값이 상당히 비싸죠. 근데 70평 정도니까 네. 이 대지 값만 해도 거의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여기가 지금 대략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은 대략 평당 한 8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토지만 거의 6억 정도가 네. 되는 거죠. 거기에 건축비가 5억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1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상태의 주택으로 짓는 거에만 평당 한 750 정도에서 4억 네, 2천 정도가 네. 들어간 거고 부대 비용으로 뭐 인허가, 설계, 현장 건축비 다 포함했을 때 또 한 3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울타리, 조경까지 했을 때 한 5천. 의외로 조경이랑 울타리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울타리 네, 비용이 저쪽이죠.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에만 총 5억 정도가 네네. 네, 들어갑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사실은 저 울타리가 없었다면 사생활 침해가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거를 사람 키높이 살짝 윗도는 높이로다가 진행을 하셨고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여자들이 3명이다 보니까 그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울타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네. 뭐 프라이빗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 앞에 데크형 계단도 다 포함된 거죠, 대표님? 네네. 네, 이것도 방부목인가요? 네, 이거는 방부목은 아니고요. 네. 그 루나우드라고 타나목이에요. 타나목으로? 네, 그 핀란드에서 수입하는 함수율 5% 이내 네. 그 타나목재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넓기 때문에 굳이 데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이게 데킹 역할을 하죠 지금. 그렇죠. 네. 요것도 특이해요. 일부러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을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고 건축주분이 이미 구상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장 건축으로 3개월 정도의 공기가 들어간 네. 54평형 경량 목구조 네.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분의 만족도는 100점 중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98점. 98점. 아 많이 감사합니다. 네, 98점이고 시공은 충주에 본사가 있는 주식회사 작은 집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뭐 작은 집은 워낙에 유튜브 조회수가 뭐 거의 누적 캠핑 제국에서만 한 2천만 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객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신뢰도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고 캠핑 제국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내부까지 소개해드리고 건축주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건축 후에 입주하시고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근데 이번 뭐 촬영 계기로도 한번 찾아뵀는데 디자인 전공하신 분답게 워낙에 뭐 정갈하게 해놓고 사시고 이런 곳곳에 아이디어들이 많이 좋네요. 그래서 저도 뭐 짓고 나서도 다른 요소적인 것들도 많이 배우고 가고 만족하시면서 사셨다니까 상당히 뭐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참 즐거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건축주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라던가 실제 8개월 거주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살아보시니까. 일단은
지역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은 이제 꿈꾸시는 분들이 요새 많은데 네. 이제 좀 막연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되나. 저희는 운 좋게 좋은 건축회사를 만나가지고 네. 그런 좀 고민거리들 미리미리 상담해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그런 설계 같은 것들 그런 걸 다 적용하면서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건축회사를 잘 만나는 것도 큰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작은 집 대표님과 네, 건축주분 인터뷰 오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